오늘도 들려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마울과 배당은 다 단군 왕검 때 사람입니다. 단군 왕검은 옛날 조선을 세우고 나라를 오부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가운데인 중부는 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동서남북 사부는 각 부장들한테 맡겨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배당은 동부를 책임지고 마울은 남부를 책임졌습니다. 배당은 힘이 장사인데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했습니다. 활을 메고 칼을 차고 백두산 동쪽 땅끝은 물론 바다 건너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진귀한 보물은 물론 그 나라에서 나오는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배당을 두려워하여 해마다 조공을 바친 나라가 70여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마울은 지혜가 많았고 사람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따랐습니다. 백두산 남쪽 땅끝은 물론 바다 건너까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서로 나눠 쓰면 좋을 물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거나 바꿔 쓰도록 가르치고 농사 짓는 법과 사냥하는 법, 물건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울을 존경하며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가 70여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울이 아끼는 어린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여수기라고 했습니다. 여수기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점점 힘과 용맹으로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15살 되는 해 한가위 달밤이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노래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도망치는데 여수기는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덤벼드는 호랑이를 한 주먹으로 때려 눕혀 꼬리를 잡고 머리 위로 빙글빙글 3바퀴 휘두르더니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큼 몸이 날래고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여수기가 자라면서 제일 잘 다루는 무기는 쇠망치였습니다. 쇠망치는 기다란 쇠막대기 끝에 큰 쇠덩이가 달린 무기입니다. 여수기는 그 무거운 쇠망치를 바람개비처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여수기는 평소에 배당보다 자기가 힘이 더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배당이 천하장사라고 말했습니다. 배당이 하늘 아래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수기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더구나 배당은 자기 스승인 마울 앞에서도 힘이 세다고 항상 우쭐댔습니다. 마울에게 반말까지 턱턱하면서 콧대를 세웠습니다. 마울은 그런 배당을 보면서도 항상 빙긋이 웃으면서 높임말로 받아주었습니다. 여수기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선생님이 힘이 약해서 배당에게 굽힌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힘이 세다고 무례하게 콧대를 세우는 배당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 배당을 쳐눕혀서 콧대를 꺾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여수기가 자라서 20살이 되는 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당이 또 나쁜 짓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을이 다스리는 남쪽 땅까지 들어와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밭의 곡식을 짓밟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수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번에 배당을 이겨서 콧대를 꺾어 놓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여수기는 벌떡 일어나 말을 타고 동쪽 땅 배당이 사는 집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리며 배당이 있느냐 소리쳤습니다. 배당의 아내가 나와서 배당은 북쪽으로 사냥을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짓밟고 갔다 해서 따지러 왔더니 배당이 있었으면 좀 두들겨 주려고 했는데 없다니 아쉽고 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당이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싸우자고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여수기는 스승인 마울에게 배당네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울이 깜짝 놀라며 꾸짖었습니다. 넌 이제 죽었다. 내가 잘 아는데 배당이 너보다 더 힘이 센 장사다. 날마다 사냥하러 가서 산을 오르는 것이 마치 범이 나는 것 같고 온종일 싸워도 피곤한 줄 모르며 힘세고 젊은 청년 수백 명이 잡아끌어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구나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100걸음 떨어진 솔방울도 맞힌다. 배당이 휘두르는 칼은 너희 쇠망치보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특수강철이다. 그 칼로 너의 쇠망치도 자를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젊은 힘으로 배당보다 쇠망치를 잘 휘두른다 해도 배당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어찌 그를 대적하려고 했느냐. 큰일 났구나. 너는 이제 죽었다. 어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생각 없이 저지르고 다니느냐. 여수기가 스승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너무 젊은 힘만 믿고 싸움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께 여쭙지도 않고 혼자 마음대로 싸움을 걸고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한참을 궁리하던 마울이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여라. 싸움은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이기는 거다. 아무리 힘이 세도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지는 거다. 네 마음대로 행동했으니 죽게 내버려 두어야겠지만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니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릴 꾀가 있으니 내 말대로 하거라. 여수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절을 했습니다. 마울은 여수기를 백두산 깊은 동굴에 숨겨두고는 그가 죽었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모두 장례식에 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글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수기가 평소 쓰던 쇠망치보다 더 큰 쇠망치를 만들어 문 밖에 세워놓았습니다. 며칠 뒤 배당이 사냥해서 돌아와서는 여수기가 찾아와서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며 호랑이보다 더 큰 소리로 여수기 놈 나오너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그 서슬에 길가 풀이나 나무들이 양쪽으로 모두 쓰러졌습니다. 우당탕탕 달려오는 발소리에 길바닥이 아래 위로 움찔움찔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달음에 폭풍처럼 달려와 보니
사람들이 곡을 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배당이 웬일인가 싶어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사람들이 여수기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여수기가 갑자기 왜 죽었냐 하자 사람들은 마을이 일러준 대로 며칠 전부터 여수기가 갑자기 미쳐서 자기는 배당도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라고 소리치며 날뛰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목이 댕강 부러져 죽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배당은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놈이 우리 집까지 와서 감히 나를 때려주겠다고 떠들었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말 미쳤던 거로구나. 오늘 버릇을 좀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미쳐서 죽었다니 안 됐구나. 배당은 화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조문은 하고 가겠다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을이 얼른 나와서 극진하게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수기가 와서 자기가 배당보다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길래 배당 장군보다는 못하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부득부득 자기가 더 세다면서 우기다가 그만 미쳐서 날뛰더군요. 끝내 배당 어른 집까지 쫓아가서 그 난리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말을 타고 험한 산길로 돌아서 내려오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저렇게 죽었습니다. 여수기가 미쳐서 그런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배당에게 술을 권하면서 여수기가 어려서부터 힘자랑했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살 때는 마을 성황당 당나무 아래에서 마을 청년들이 힘자랑하는 바윗돌을 번쩍 들어서 모두 놀랐던 일. 10살 때는 그 바윗돌을 하늘 높이 던졌다 받으면서 공깃돌처럼 갖고 놀았던 이야기. 15살 때 호랑이 때려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에게 장군님은 그 나이에 어떠하셨습니까? 장군님도 어려서부터 힘이 대단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요. 하고 묻자 배당은 우쭐해서 그 정도는 힘자랑도 아니라며 그런 바윗돌은 양손에 한 개씩 들고 공깃돌 던지듯이 갖고 놀았고 호랑이는 몇 마리 때려잡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기분이 좋아져 마을이 따라주는 대로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야 집으로 가겠다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오다가 옆에 놓여있는 쇠망치를 보고 이건 또 무엇이냐 하고 마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그것은 여수기가 가지고 놀던 쇠망치라고 답했습니다. 여수기가 힘은 배당 장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에 다시 없는 재주가 있는 장사랍니다. 이 쇠망치는 무게가 3,000근이 넘는데 여수기는 이걸 바람개비처럼 돌렸습니다. 두 손으로 잡고 공중 높이 던지면 구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쇠망치를 콧등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수기가 이제 죽어 다시는 그런 놀라운 재주를 보지 못할 테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주를 보여줄 천하장사가 앞으로는 더 없을 텐데요. 배당이 그 말을 듣고는 벌컥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그런 장난을 여수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까짓 쇠망치 하나 던지고 콧등으로 맞는 놀이는 나도 할 수 있단 말이다. 내가 하는 것 좀 보려무나. 배당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앞으로 썩 나서더니 단숨에 쇠망치를 들어 힘껏 휘두르다가 위로 높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뒤로 한껏 젖히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쇠망치를 정말 코로 받았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쇠망치를 머리에 사정없이 때려 맞은 배당은 어이쿠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줄줄 흘리다 죽고 말았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